안녕하십니까. 지방유튜브 정의서입니다. 이번에는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 그럼 다들 아시죠? 하도 요새 이제 핫한 이슈라 가지고 또 이제 연말이 됐잖아요. 연말이 되면 각 그 시군구에서도 공문이 날라오죠.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 제출하세요라는 어떤 공문들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안 하면 어때요? 감옥 가는 일처럼들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16,719 이건 헌법재판소 사건 번호죠. 예. 이 이전에 그 헌법재판소 이전에 그 복지부에서 노인장기보험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서 재무회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도 지켜야 한다라는 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막 가서 여의도에 가서 한 400기관 정도가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원을 한 거예요. 무슨 소원? 노인장기보험법 제35조 2의 1항 그리고 제38조 6항 요 두 가지가 직업의 자유를 심히 어때요? 침해한다. 그러니 좀 이거를 좀 해달라. 예, 시정해달라. 이런 요지죠. 요 35조 2의 1항은 재무회계, 38조 6항은 인건비지출비. 이렇게 이제 요게 개정이 된 거예요. 해야 된다.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판결은 2017년 6월 29일 날 합헌 판결이 났어요. 또 이제 그때 잠깐 데모도 하시는 분들도 사라졌어요. 데모 안 하시더라고, 그 뒤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 판결문은 저도 봤는데, 판결문의 요지는 그래요. 재무회계도 공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데고, 이건 뭐, 해야 되는 거고, 인건비 지출 비율도 그동안은 좀 여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혜택을 주던 곳이니까 또 이제 그 현장 요원들이 이런 너무 신경을 안 썼으니 이번에 이제 현장 요원들의 그 처우를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또 유예 기간도 1년 뒀으니 충분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뭔가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 기관에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예, 판결문이 맞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현재 따라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났으니까 따라야겠죠. 예, 지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못 지키면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어. 노력을 해서 뭐 맞추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86.5%가 됐어. 방문요원 기준으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못 지킨 건 마찬가지잖아. 또 88%가 돼버렸어. 근데 못 지킨 건 마찬가지인데요. 뭐. 예, 또 어때? 한 50%밖에 안 됐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즉 안 맞으면 못 지켰으면 어떡할까요? 아직은 그런 점들에 대한 게 좀 미흡해요. 그래서 어때요?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지 꼭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법을 해석을 해요. 네. 자,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받은 돈이죠. 즉 기준이 되는 돈. 이거에 이 받은 돈의 몇 프로를 인건비로 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받은 돈, 즉 수입,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가산금을 합쳐서 수입이라고 치자. 그리고 한시가상금, 잡수입, 전입금, 차입금 이런 건 치지 않습니다. 기준에 안 들어가요. 이게 이제 분모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고시비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어때요? 그 고시비율대로 예?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따지면 86.6%. 이 6%를 어떻게 해요? 예, 요 현장요원, 요원 중에 현장요원의 인건비로 지출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예,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는 난해하죠. 예. 다들 어려워하시죠, 이거요. 자, 한번 볼게요. 방문요양만 한번, 방문요양 말고, 주간보호, 요양원 뭐 이런 거는, 목욕 이런 거는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지가 않죠. 다들 해보셔서 알지만. 근데 이제 이 방문요양이 조금 어렵죠. 왜? 고시비율이 높아요. 86.6%고. 자, 일단 수입의 합을 가산금이 없다고 하고, 급여가 8,500만 원 받았어요. 본인 부담금은 1,5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합이 1억을 받았죠? 예, 굉장히 좀 큰 기관이죠. 매월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예, 이렇게 받았으면 예, 고시비율이 여기 방문요양은 80.6%니까 곱해보면 1억에서 8,6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인건비로 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요거는 쉬운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 고시비율이 시간당 단위로 산정된 건 맞아요. 저희가 이제 뭐 이게 고시가 되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계산을 돌려보면 이게 현장하고는 정말 안 맞아요. 이 1시간 안에
뭐 그 수가 한 시간의 수가와 또 이제 뭐 최저임금하고 최저임금에서 퇴직금하고 뭐하고 다 합치니까 딱 요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변경되는 것도 예전에 86.5%였는데 약간 변경되는 것도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최저임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했으니 의견들을 좀 주세요라는 과정을 거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장하고 안 맞으니 좀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 남는 건 얼마 남아요? 1,340만 원 남죠? 이걸로 써라 이거예요. 뭐를? 임대료 내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 전기요금 내고 대표님이 좀 가져가시고 이런 거를 요만큼 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 할만하지 뭐. 1,340만 원이니까 뭐 모자르진 않잖아요. 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근데 이제 이 지출을 괜찮은데 지출이 문제죠.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현장요원만 따로 분리를 해내야 되죠. 월급은 그렇게 안 주죠. 4대 보험료도 그렇게 안 주죠. 퉁이잖아 퉁. 예. 퉁 주고 예. 그중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따로 골라내야 돼. 현장요원 거. 그리고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게 급여인데 이 급여도 어때요? 이게 1년 동안 쭉 내던 걸 연말정산하죠? 12월 거 1월 달에 주잖아요. 예, 미리 예측해서 주진 않잖아요. 대부분 당월분 주는 데는 대기업만 그래요. 예, 저희도 2월 10일 날 지급을 해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1월 25일, 20일 요 사이에 주죠. 예. 근데 1월 25일에 12월 거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때요? 거기다 또 저기 연말정산해서 다 수정을 해야 되잖아, 세금도. 예,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건데? 예. 그 다음에 4대 보험은 또 어떻게 할 거야? 4대 보험도 어때요? 사용자 부담분하고 예, 근로자 부담분이 나누는데 한 50명쯤 돼봐요. 굉장히 복잡해요. 해보라고 그래요, 한 번이고. 이거 만드신 분이 와서 해봐야 돼. 이 뒤지기 어렵구나. 이걸 알아야, 이거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예. 이 골라내기도 어렵죠? 퇴직금은 또 어떻게 할 거야?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에 따라 지급을 하게,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하겠지만,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거지. 왈가왈부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약간씩 조정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뽑아볼게요, 제가. 제일 큰 문제가 수입이 1,000만 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까 1억일 때는 1,340만 원이 남았잖아.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34만 원 남네? 임대료 내고 전기요금 내고 임대료가 싸야 돼 이럴 때는 이제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값도 좀 일단 라면 먹어야 돼. 사무원 두는 건 꿈도 못 꿔요. 현실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즉 방문 요양은 영명부터 또 이제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다 처음에 시작할 땐 다 이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영명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영명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어때요? 50명이 될 때까지 인건비 지출 비율 맞추기가 정말 난해해요. 힘들어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맨날 그려봐도 답이 좀 안 나와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돼 있다. 134만 원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예. 두 번째는요. 4대 보험이나 세금 같은 거 좀 기관의 인원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이거 만드신 분한테 아니면 어때 시군구 주무관님한테 그 백지 한 장 주고 계산기 줘야 되겠죠? 계산기 하나 주고 볼펜 하나 주고 계산해 보라고요.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제가 바보라고 인정할게요. 제가 멍청이라고 인정할게요. 전 못하겠어요. 예. 왜? 원래 급여값과 4대 보험값 세금이 어때요? 다 유동적인데. 예. 천재가 이거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어요. 예. 또 직간접비 또 분류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회계 장부 보고 하는 일이 다른 거 없는 거야. 이거 인건비 지출비를 쭉 계산하고 있는 거야. 누가? 대표님들이. 대부분 영세하시잖아요. 30인 이하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하셔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두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어때요? 대표님하고 같이 필드 도시고 같이 사무 보죠. 예. 이런 분들이 뭐 이게 수학 잘해야지 장기간 기관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걸 왜 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른 법도 많은데. 또 어때요? 제일 중요한 건데 86.5%도 안 지켰죠. 그리고 86.7%도 안 지켰어요. 두 개 다 안 지킨 건 맞죠? 그럼 어떻게 86.6%를 딱 맞출까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렇게 맞춘 사람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글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줄 수가 있어?
예, 10,000원은 주다가 어저께 어때요? 일 좀 더 하셔서 11,000원 줄 수도 있고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딱 맞추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근사치를 가면 되지 뭐. 예, 또 어때요? 내가 좀 더 줬어. 본래 인건비 지출 비율의 그 취지가 그거잖아요. 예,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선생님들 어때요? 고생하신다고 고기 한 칼 더 먹으라고 내가 10,000원, 20,000원 더 줘가지고 나 87%가 돼버렸어. 이걸 왜 몰락하느냐고, 이거를. 아, 넘친 거는 더 준 거잖아. 더 준 것도 맞춰오라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준 돈 뺏어갖고 오라고요? 예.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올해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그랬어요. 일부 시군구에서 이걸 딱 맞춰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어때요? 뺏진 않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규정이 아직은 없어요. 예, 86.6%, 이게 많잖아요. 86.6%를 이상으로. 아니면 어때요? 86% 이상.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상을 하고 플러스해서 5,000원씩 더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액제로 얼마를 줘라. 어린이집처럼. 이게 뭔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따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따라라 그래야 되지. 인건비 지출 비율 재무회계 하는 거 뭐라고 안 그러잖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것도. 인건비 지출 비율 뭐라고 안 그래요. 하는 게 맞지. 예. 다 좋은 일 하자는 건데 그거 안 지키겠다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해보면 계산이 너무 어렵고 현실은 너무 고려가 안 되고 또 어때요? 이렇게 딱 맞춰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잃어버리면 못한다는 거죠. 뭐. 그죠? 자,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시군구에서 강력하게 어때요?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것저것 걸면 임금비 출비 아니라도 영업정지 때릴 수 있지 뭘 못 때려요. 시군구 마음이지 뭐. 맨날 와서 감사해봐. 못 견디지. 예. 그거 겁들을 많이 내시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근데 사실은요. 특별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규정들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죠. 예, 일부 뭐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뭐 이것도 있다. 근데 그거 잘 읽어봐요. 예. 재무회계잖아요. 재무회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면 걸려요. 뭐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뭐 걸면 안 걸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어때요? 단 한 번도 영업정지 때리거나 영업장 폐쇄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인건비 지출 비율로. 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근데 대신 지금은 어때요? 매우 어때요? 힘들어져요. 예. 이게 한 번 반려하고 두 번 반려하고 세 번 반려하고 어떤 분은 4번까지도 발매한 거를 봤어요. 인건비 지출 비율 뭐 어떻다. 물론 이제 동일한 품목은 아니지만 예산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26일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 시작을 요일당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님도 그럴 때마다 어때요? 짜증을 내시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죠? 예. 대표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매우 귀찮게. 또 어때요? 예. 실무자만. 예. 이거 실무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막 전화 와서 어때요? 하소연 하시죠? 예. 이거 두 분만 그래요? 아니죠. 대부분 저희한테 맡기니까 저희도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뭘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맞출 수 있어? 지난 걸 어떻게 맞춰요? 더더군다나. 예산은 계획이니까 뭐 맞출 수 있다 쳐. 예. 얼마든지 짤 수 있으니까요. 근데 결산은 즉 이미 벌어진 일은 도대체 어떻게 맞추느냐고요. 작년에 이미 지급이 끝났어. 돈 받는 것도 다 끝났어. 다 1억을 받았어. 내가 8,500만 원을 줬어.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까 1,500만 원이 남아서 어떻게 맞출까요? 85%밖에 안 되는데 1.6%를 어떻게 높일까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예. 이게 조작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산은 맞추라고 반려가 가능할 수 있는데 결산은 어때요? 맞춰오세요가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이건 신도 불가능해요. 80.6%를. 열심히 하다 보면 87%가 될 수도 있고 88%가 될 수도 있고 8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관 형편에 따라서. 또 인원수가 0명부터 몇백 명까지 되니까 인원수에 따라 다 어때 틀릴 수밖에 없잖아. 예. 그런 걸 좀 이렇게 뭐 고려를 해야지. 무조건 맞춰오란다고 뭐 맞춰올 수 있나? 힘들어 죽겠지? 힘만 들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주는 거예요. 인건비 지출 비율 안 지킬 게가 아니라 80%에서 85% 사이에는 경고하겠다. 85%에서 뭐 몇 % 사이엔 주의 주겠다. 80%도 안 되는 데는 어때요? 영업정지 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딱 기준을 정해서
그럼 그거 보고 열심히 하잖아, 그래도. 예. 어떤 기준도 지금 없잖아요. 86.6%만 고집을 하잖아. 도대체는 그 86.6%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걸 고집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액제로 하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어때요? 최저임금 이상 더 주면 되는가? 뭐 하는 일은 많은데 예, 왜 꼭 굳이 어때요? 86.6%에서 어때요? 신도 그건 안 되잖아. 그거 알잖아요. 다 틀어지는 거 값이 나중에. 그걸 어때요? 신도 안 되는 일을 사람한테 그것도 어때요? 본래의 목적과 틀리게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장기간 기간 해야 돼요? 그건 아니거든. 예, 어르신 케어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장기간 기간의 본래의 목적은요. 어르신 케어에 있어요. 그럼 어르신 케어 잘하시는 분들,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장기간을 내는 거지. 수학 잘하고 인건비 지출 잘 맞추고 재무회계 잘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업만 하면 개판되죠, 이거. 그리고 주무관님들도 어르신 케어 잘하는 거를 어때요? 좀 돌아보고 뭐 시장, 군수님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르신 케어 잘하는 거에 따라 노인 학대가 있었나 또는 어때요? 뭐 현재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주무 감독을 해줘야지. 왜 쓸데없이 뭐 쓸데없다기보다는 예? 인건비 지출비를 말도 안 되는 걸 놓고 좀 강요를 하느냐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제가 어때요? 이 지팡이 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좀 공론화하자. 이런 억울한 것들에 대해서는 참지만 말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 안 지키겠다. 처음에 그때 데모하실 때처럼 안 지키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지킬 테니까 너희들은 대안을 좀 제시해줘라. 너희들이 직접 한번 해봐라. 우리 기관에 와서 인건비 지출 비율을 한번 계산해보고 얼마나 걸리는지 봐라. 한 달이 30일이지 어떤 뭐 300일은 아니잖아. 한 달 내에 계산해도 어때? 머리 아파 못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계산하는 어떤 공식을 주든가. 물론 이제 월급 많이 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 월급 많이 주면 난 뭐 먹고 살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공론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때요? 항의도 좀 하고 그래야 빨리 매뉴얼이 나와요. 빨리 규칙이 개정되고 그래야 어때요? 대표님들이 편하시고 이런 일을 하는 실무자들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팡이 튜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뭔가 불합리한 점들을 좀 고쳐보자. 공론화를 좀 만들어보자. 제 뭐 목소리가 미약하긴 하지만 한번 저도 얘기를 해서 같이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지팡이 튜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